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신나게 놀자. 사이언스, 테크놀로지, 이코노미, 스트래티지 등을 고민하면서 노는 곳입니다. BBC에서 그 사진처럼 UK's New Energy Strategy라는 제목의 기사, 이것 때문에 이제 끌려서 쭉 봤는데 기대보다는 건진 게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 중심으로 여러 자료 종합해서 새롭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영국의 에너지 정책 새로 수립했다는데 원자력 발전소 8기 추가 건설하고요. 그 다음에 해상 풍력 발전 투자 확대하는 거, 요게 골자인 것 같습니다. 영국 각지에 추가될 원전 배치 현황 한번 보시고요. 미국하고 한국의 원자력 현황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은 주로 동부 지역에 집중된 그런 모습입니다. 영국이 에너지 정책 새로 수립한 이유는 푸딩 전쟁 이후에 에너지 가격 폭등세 대응을 하고, 그래서 에너지 가격 안정시키고, 그 다음에 에너지 독립을 강화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2030년까지 영국 전력 생산의 95%가량이 저탄소 에너지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새로운 에너지 정책 내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원자력에서 영국새 에너지 정책의 야심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부터는 정반대로 원전 장려 정책을 편다는 겁니다. 앞으로 핵 발전 분야에서 다시 영국이 글로벌 리더가 되겠다는 겁니다. 과거 수십 년간 이 분야 투자를 게을리해서 거의 꼴찌 그룹으로 1등 그룹으로 밀려버렸는데 이 현실 반성을 하고 뒤집어버리겠다, 앞으로 우등생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이게 안고 있는데 현재 영국 원자력 상태는 설비 용량 7GW이고요. 15기가 운전 중이랍니다. 정지된 것이 30기 정도이고요. 그래서 아마 정지된 것은 1세대 또는 2세대로 구닥다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헝거버리고 새거 짓겠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고요. 한국은 설비 용량이 23GW로 영국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레이트 브리티시 뉴클리어라고 이름은 거창하게 장명을 했는데 영국 원자력 발전 용량 획기적으로 늘리겠다는데 2050년까지 목표가 24GW 수준이고요. 고작 24GW. 지금의 한국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거 24GW는 영국 풍력의 대략 한 절반 수준 되는 것 같습니다. 해상 풍력의 절반 수준, 이렇게. 전체 전력수의 25%를 감당할 것으로, 이렇게 이제 기사 내용을 보고 제가 이렇게 산수를 해봤는데, 현재 영국 전력 생산의 15%를 원전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앞으로 원전을 크게 증가시킨다. 즉 영국 입장에서는 원자력 전성시대가 다시 오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8기 원자로 한꺼번에 시작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2030년까지 매년 순차적으로 승인을 시켜나가서 늦어도 2050년까지는 전부 가동되는 것이 목표랍니다. 이번 의회에서 2기 신규 원자력을 서폭에 있는 시즈벨 지역에 설치하겠답니다. 여기는 영국 동남부 해안에 있는 도시입니다. 대규모 원전과 소형 원전 잘 조합하겠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어느 바보가 전부 대형 원전만으로 하거나 또는 전부 소형 원전만으로 하겠습니까?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조합해서 각 국가에 맞는 자기 목표에 맞도록 조합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발표 나니까 원자력 협회, 영국 원자력 협회 같은 데서는 당연히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할 거고, 사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 원자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고 또 당연히 또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런데 해상 풍력 발전 더 빨리 진행시키자, 여기에 대해서는 별 이론 없이 다 어떤 광범위하게 지지를 하는 것 같은데 원자력 확장에 대해서는 찬반이 크게 갈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은 저 너무 과감하다, 겁난다,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아주 근심 걱정이 가득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에너지 정책을 가져갈 때 가장 큰 시대의 대세가 분산형 에너지원을 갖추는 겁니다. 분산형 에너지원. 지금은 분산형이 아니라는 거죠. 집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어디서 집중되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발전소 같으면은
저 외곽 지역에 도시에서 먼 지역에 대규모 발전소를 지어갖고 먼 거리를 송배전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 송배전 과정에서 반드시 에너지 손실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그 송배전 에너지 손실 어쩔 수 없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래서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전압을 높여야 되고요. 사용하는 곳에서는 또 전압을 낮춰야 되고, 전압을 높였다가 낮추는 과정에서도 손실이 발생하고, 송전선을 타고 가는 과정에서 오hm 법칙에 따르는 그런 손실이 반드시 발생합니다. 지금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고 그러면은 전기를 생산하는 곳과 전기를 사용하는 곳, 주로 대도시 아니겠습니까? 그 사이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아예 대도시에다가 발전소 지으면 안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게 분산형 발전입니다. 그러면 뭘로 지겠느냐? 그게 나온 게 어떤 분들은 수소를 사용한 연료전지를 쓰자. 수소 연료전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발전이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수소 연료전지 왜 안 되는가 하는 거는 수소 경제 불가능하다. 그건 완전 삽질이다. 이런 내용 여러 번 이제 드린 말씀이 있고요. 오늘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소형 원자력 발전이 분산형 전원으로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죠. 안전하고 경제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성, 경제성 담보할 수 있는 기술 혁신, 기술 개발에 돈을 써야 한다.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봤던 가령 소형 용융염 원자로 이것 같으면은 이런 안전성, 경제성 충분히 담보할 수 있다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풍력 부분 한번 보면 신규 해상 풍력단지 요거는 신속히 추진하고 육상 풍력단지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하고 기본적으로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허용이 되는 예외적인 상황은 어떤 경우냐? 주민들이 원할 때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값싼 전기료를 얻으려고 위해서 주민들이 어떤 펀드를 형성해 갖고 터빈을 소유하는 경우 그럴 때 파트너십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상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기존 규제 체제는 원칙적으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 풍력은 육상 풍력은 과거 보조금으로 장려하던 것에서 보조금 없애고 규제하는 쪽으로 변했고, 또 해상 풍력은 장려하고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이런 특징을 여기서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해상 풍력 발전 50기가와트 규모로 늘리겠다는 겁니다. 이거 완전히 대단합니다. 이거는 원전 용량의 2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은 영국 전체 가정 전력 수요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 그래서 북해 풍력 자원이 매우 품질이 좋기 때문에 지구촌에서 제일 좋다는 거 아닙니까? 북해의 풍력 자원이. 그래서 이것을 북해 질 좋은 풍력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영국, 유럽이 풍력 발전에 대한 투자 늘리고 비중 증가시키는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의가 없고요. 이 점에서 한국하고는 이제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 한국은 풍력 자원이 질이 너무 1등합니다. 한국에서는 해서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북해의 풍력 발전은 올해부터는 보조금 없이 프로젝트 자체의 경제성 평가만으로도 다른 에너지하고 경쟁이 가능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지금 거기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도 두어 달 전에 이 부분 자세히 다룬 영상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고요. 다만 이제 풍력 발전 단점이 분명히 있죠. 우리 에너지라는 것은 우리가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즉시 공급할 수 있어야 되는데 풍력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갑자기 멀쩡하게 불던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바람이 싹 사라지면은 전기가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에너지 대란 같은 그런 일이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에너지 안보와 관련해서 매우 대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제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경제성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육상풍력 같으면은 2015년에 보조금 없애고 엄격한 규제를 도입을 해와서 지금 그렇게
전체적으로는 육상풍력은 감소하는 추세랍니다. 그래서 규제를 한다는 거, 이거는 한마디로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즉 육상풍력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영국에서는 이렇게 정책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왜 그런가? 소음이 심하고요. 그 다음에 흉물거리입니다. 저거. 이거 소음 심하고 흉물거리라는 거는 이제 영국 그 BBC에서 그렇게 보도가 됐는데, 이 말이 저는 아주 실감을 했습니다. 어디서 실감했는가? 제가 어디서 실감을 했는가? 백두대간 산행하면서 느꼈습니다. 백두대간 산행하면요, 그 풍력단지 가령 선자령 구간 지나갈 때, 또 하나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구간 지날 때 이렇게 그 백두대간이 원래 산 능선을 계속 따라가는 거기 때문에, 근데 멀쩡한 산 능선을 다 밀어버려 갖고 풍력 발전기 쭉 세워뒀는데, 일단 산자락을 파헤쳐야 하고요. 그 다음 주의 경관하고 전혀 조화롭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듣기에 기분 나쁜 소음이 엄청 성가십니다. 그래서 그 산행 짧은 기간 그 구간 통과하는 구간만 해도 짜증나고 듣기 싫은데, 주민 같으면은 늘 그 소음과 같이 생활해야 되고 그 보기 싫은 거하고 계속 보면서 살아야 하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래서 싫어하는 걸 추진하면 표를 안 줘버리죠. 그래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상풍력은 어떤 제한된 어떤 그 요건을 충족하는 공동체가 원하는 경우만 한다는 겁니다. 터빈을 소유하는 조건으로. 그래서 원하는 경우 설치는 하되 규제는 유지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원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뭐 찬반은 언제나 있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육상풍력 더 장려 안 한다고 막 이제 공격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존슨 총리가 이미 영국에는 육상풍력 용량이 30기가와트나 된답니다. 와, 엄청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장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네요. 그래서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원전을 없앨 것이 아니라 멀쩡한 산자락을 밀어서 풍력 발전기 쭉 세워놓고 그거 놀고 있잖아요. 이용률이 20%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의 경우에. 그래서 저런 풍력 발전기 다시 싹 없애버리고 산림을 복원하는 일을 해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소하고 태양력 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요. 뭐 말씀이 별로 없는데, 수소 생산의 목표를 전력, 운송, 난방은 물론이고 기업들한테도 더 깨끗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내용이 있으면 그걸 공격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선언만 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도 영국도 수소 갖고 계속 삽질하는구나, 영국도 멍청하구나, 이 정도로 멘트하겠습니다. 태양광의 경우에 패널 설치 기준 변경을 해서 가정, 상업용 건물 여기에 이제 설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2035년까지 태양광 발전량을 지금의 5배까지 늘리겠다는데, 이것도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요. 영국은 태양광 발전에는 경쟁력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주제가 이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기회가 있으면 자세히 다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되겠죠. 그렇습니다. 오일 가스 관련해서는 그 북해 프로젝트 그 신규 면허 발급해주는 그 기준은 영국 내에서 가스 생산이 해외에서 생산한 것보다도 탄소 발자국이 더 낮은 경우에만 허용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답니다.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성 높이기 위해서 히트 펌프 보급 늘리고 이걸 위해서 이제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BBC가 환경 및 에너지 전문가들 사이에 논쟁을 지금 잘 소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내용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비판하는 것들 중에 정책 내용이 새로운 게 별로 없다, 만든 것 같습니다. 이거 새로운 게 별로 없습니다. 가장 새로운 거라면은 원자력 8기 새로 건설한다. 그러니까 원자력 장려 정책을 확 바뀌었다는 거. 요게 새로운 것이죠. 그래서 영국에도 원자력 전성 시대가 다시 오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에너지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러면서 여기서 이분들이 가정과 상업용 건물 단열 처리 강화하는 게 매우 시급하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이거는 제가 평소에 주장하는 것과 완전히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과 상업용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 손실이 지금 영국에 매우 많다, 이런 걸 반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것이 에너지 가격 낮추고 탄소 배출
줄여서 그래서 결국 에너지 안보 개선시키는 가장 값싼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주장 자체는 반론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에너지 효율성 높이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 환경운동가들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이번 정책이 결국 국회에서 더 많은 오일, 가스, 포일 기회를 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비판하면서 재미있는 표현인데 인간은 지구 기후를 파괴할 정도의 화석 연료를 이미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 속에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건 갖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표현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갖고 있는 화석 연료만 하더라도 지구 기후를 파괴할 정도로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일, 가스 등은 더 이상 탐사를 아예 중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아주 강력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주장에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유를 하기로 합니다. 탄소 제로 또는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모든 에너지 사용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싹 없애라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구의 탄소 순환 시스템이 흡수하는 정도로만 배출하자는 겁니다. 이게 궁극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탄소 중립이 돼도 탄소 배출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로. 그렇지 않고는 이 경제가 계속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 해버려야 합니다.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탄소 중립 구체적인 액션 플랜이 지난 4월 4일 날 IPCC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Climate Change 2022 이런 제목으로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그것도 중요한 내용이 매우 많은데 여기서 일단은 골자만 간단히 한번 나누겠습니다. 지금 그 목표는 2010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 절반으로 줄이는 것도 중간 목표일 뿐이죠. 2050년까지는 탄소 중립을 달성해서 그래서 뭘 하자는 겁니까? 산업화 이전 온도보다도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이 1.5도씨 이내로 낮춰야 한다, 제한해야 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을 계속 줄여 나가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까지는 탄소 배출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속도가 좀 줄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 IPCC 최종 보고서 4월 4일 발표된 거 이거는 urgent action, 긴급 대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2, 3년 이내에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하는 걸 보니까 지금 금년 하반기에 이집트에서 COP27 이 기후회의가 이제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어떤 형태로든 urgent action이 나오는 거 아니냐.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나온 환경 탄소 배출 규제보다도 더 강력한 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걸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지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긴급 대응을 하면은 지구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보다도 1.5도씨 상승 이내로 제한하는 거가 긴급 대응하면은 가능하고 안 하면 실패한다는 겁니다. 실패하면은 대규모 기후 재앙이 전 지구적으로 닥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은 딱 두 개입니다. 재앙을 맞이하든가 지금 당장 긴급 대응을 하든가 지구가 선택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보고서 골자인데 지금 실패하면은 2100년까지 지구 기온은 산업화 이전보다도 3.5도씨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1.5도씨가 넘어가도 어마어마한 기후 재앙이 닥치기 시작을 하는데 3.5도씨가 되면은 2배가 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대규모 기후 재앙이 온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급주는 거죠. 사실 급도 납니다. 그러면 어쩌라는 거예요. 그래서 긴급 대응 수단이 도대체 뭐냐 이겁니다. 이게 안고겠죠. 이게 안고입니다. 보겠습니다. 2050년까지 석탄 사용을 95%까지 컷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석탄 사용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석탄을 연료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 금지하자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른 어떤
원자재로는 사용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일은 60%까지 줄이고 가스는 45%까지 줄이자는 겁니다. 자, 이것이 긴급 대응 수단으로 나왔는데,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렇게 하면은, 만약 진짜 저렇게 해버리면은 그러면 경제가 확 죽어버리겠죠. 다 셧다운 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이 일어나겠죠. 전쟁이 일어나서 다 죽여버리든가. 너무 극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경제가 셧다운 되어 버립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속 가능한 어떤 성장은 담보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생활 수준이 또 향상되고, 그렇죠? 이것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세계 에너지기구 2020년 자료를 보면은 세계 발전원별 비중을 보면은 글로벌 1년 동안 발전한 것, 발전량이 있으면 그 발전량의 35.4%를 석탄으로 발전을 했고요. 원자력은 10% 했고요. 가스는 23%라는 겁니다. 즉 석탄 그 발전이 가장 많다는 겁니다. 또 석탄이 많이 사용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제철소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석탄 사용을 줄여야 하는데 왜 줄여야 하는가? 전력 1kWh 생산할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보면 석탄이 1000g일 때 가스는 486g이고요. 원자력과 풍력은 16g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030년까지 석탄을 가스로 대체를 해버리면은, 그러면 발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은 절반 이하로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석탄을 가스로 대체만 해버려도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 절반으로 줄이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실현 가능한 방법이 석탄 사용 금지하고 가스 사용하되, 이 가스의 탄소 포집 기술을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리고 대규모 탄소 배출원, 그게 바로 발전소, 제출소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에는 지금 탄소 포집 설비가 현실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실증 테스트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지금보다도 현저하게 연구개발 투자 배가시키고 하는 것이 더 실현 가능한 수단이 아니겠느냐,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 비중 늘려가고요. 이런 것이 실천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겠는가. 자, 이렇게 하면은 석탄보다 가스가 비싸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불가피할 것이고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관리 가능한 수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원자력 비중을 더 늘리면은 에너지 가격 상승을 최소화시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가령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중공, 인도 등 이런 개도국들 중심으로 석탄 사용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석탄 사용 지속할 뿐만 아니라 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이거 적절하게 설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 아닐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공급이 안정적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에너지 공급이 정체되면은 경제 성장도 정체되고요. 에너지 공급 줄면은 경제 성장도 침체가 됩니다. 마이너스가 됩니다. 에너지 없으면 경제도 스톱되는 거죠.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 사용 효율성 향상, 그래서 모든 논의의 전제가 되는 것이고, 지속 가능한 그런 에너지 믹스를 위해서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해야 되기 때문에 수소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데 경제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정리를 하고 있고요. 풍력과 태양력은 경제적 생산에 한계가 있고요. 그래서 주력 에너지원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풍력과 태양력은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에너지 공급받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풍력과 태양력은. 그래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주력이 될 수가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 에너지를 저렴하게 안정적으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즉시 공급하는 걸 담보하기 위해서는 탄소 포집 기술로 무장한 가스하고 원자력 이외에는 대안이 없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제 평소의 지론입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 time.